부산 영도 조선소 앞바다는 겨울이면 유독 거칠어집니다. 1997년 12월의 그날도 그랬습니다. 북서풍이 부두를 훑고 지나갔고 철판 위에 쌓인 소금기가 바람결에 섞여 입술 끝에 달라붙었습니다. 퇴근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헬멧을 벗은 노동자들이 하나둘 철문 밖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기름 묻은 작업복, 굽은 어깨, 말없이 땅만 보는 발걸음들. 그 무리 속에 김성호가 있었습니다. 49살. 이 조선소에서만 20해를 일했습니다. 그는 현장 관리자였습니다. 용접공으로 시작해 반장을 거쳐 관리자 자리에 오르기까지 허리가 3번 나갔고 오른손 약지 손톱은 사고로 반쯤 잘린 채 아물었습니다. 그래도 자리를 지켰습니다. 후배들이 성호 반장님 대신 성호 씨라 부르게 된 날, 그는 조용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자리가 자랑스러웠습니다. 철문을 나서는 그의 손에 석간신문이 들려 있었습니다. 일면 머리 기사가 눈을 찔렀습니다. IMF 구제금융 요청 공식화 기업 구조조정 불가피. 그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멈추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버스 안에서 라디오가 흘러나왔습니다. 앵커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습니다. 외환 보유고 바닥, 달러 환율 폭등, 대기업 연쇄 부도. 승객들은 서로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항구 불빛이 번졌습니다. 성호는 신문을 반으로 접어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손이 약간 떨렸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굳어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늘 된장찌개 냄새가 먼저 맞이했습니다. 아내 정례는 주방에 서 있었습니다. 뒷모습만 봐도 알 수 있었습니다. 어깨 각도, 국자를 젓는 속도.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읽어온 신호들이었습니다. 오늘 아내는 괜찮았습니다. 아들 재영이 신발을 벗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버지 왔어요? 26. 결혼한 지 2해가 됐습니다. 올봄부터 저와 함께 이 집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직장을 잡지 못한 탓이었습니다. 재영은 그 이야기를 먼저 꺼낸 적이 없었고 성호도 묻지 않았습니다. 며느리 순이가 안방에서 나왔습니다. 배가 제법 불러 있었습니다. 7달째였습니다. 아버님 진지 드세요. 성호는 고개를 끄덕이고 손을 씻으러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거울 속 얼굴을 잠깐 봤습니다. 이마주름이 깊어졌습니다. 귀밑머리가 휘었습니다. 수돗물을 틀었습니다. 찬물이었습니다. 저녁 식탁은 조용했습니다. 밥 먹는 소리, 찌개 끓는 소리, 텔레비전에서 뉴스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아나운서가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구조조정, 감원, 연쇄부도. 누군가 채널을 돌렸습니다. 드라마가 나왔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았습니다. 정례가 성호의 밥그릇에 고기를 더 얹었습니다. 말없이. 재영은 국을 떴습니다. 순이는 천천히 씹었습니다. 성호는 수저를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먹었습니다. 가장은 밥을 비워야 한다. 그것이 그가 아버지에게 배운 유일한 식사 예절이었습니다. 사흘 뒤였습니다. 회사 게시판에 명단이 붙었습니다. A4 용지 3장. 이름이 빼곡했습니다. 성호는 2번째 장 가운데서 자신의 이름을 찾았습니다. 김성호 현장관리 2팀 정리해고 대상. 그는 그 자리에 3초쯤 서 있었습니다. 주위에서 누군가 욕을 내뱉었습니다. 누군가 울었습니다.
성우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한번 끄덕이고 돌아섰습니다. 로커 앞에 서서 작업모를 벗었습니다. 쇠냄새가 났습니다. 스무해치 쇠냄새. 그날 밤 성우는 늦게까지 잠들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봤습니다. 옆에서 정리의 숨소리가 고르게 들렸습니다. 내가 무너지면 집안이 무너진다. 아들 등록금, 며느리 출산 비용, 곧 태어날 손주, 정례의 무릎약, 이 집 월세. 숫자들이 떠올랐다 사라졌습니다. 성우는 눈을 감았습니다. 다시 떴습니다. 영도 바다 소리가 멀리서 들렸습니다. 파도가 아니라 철판 긁히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그는 이불을 끌어올렸습니다. 내일 아침이 오면 어디든 가야 했습니다. 퇴직금은 생각보다 많지 않았습니다. 은행 창구 직원이 통장 정리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의례적인 말이었습니다. 성우는 고맙다고 했습니다. 통장을 접어 안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유리문을 밀고 나왔습니다. 겨울 햇살이 눈을 찔렀습니다. 버스 정류장 벤치에 잠시 앉았습니다. 통장을 다시 꺼냈습니다. 숫자를 봤습니다. 20회였습니다. 이게 20회였습니다. 손이 약간 떨렸습니다. 추워서가 아니었습니다. 최 반장을 만난 건 그로부터 일주일 뒤였습니다. 조선소 동료였습니다. 성우보다 3살 아래. 먼저 나온 처지는 같았습니다. 영도 시장 입구 국밥집에서 마주쳤습니다. 최 반장이 먼저 손을 흔들었습니다. 야, 성우야. 요즘 뭐 하냐? 아직 알아보는 중이야. 알아보긴 뭘 알아봐. 나이 50에 받아주는 데가 어디 있어. 최 반장은 국밥을 먹으면서도 목소리가 컸습니다. 원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성우는 술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 나는 이미 시작했지. 최 반장이 수저를 내려놓으며 몸을 당겼습니다. 주식. 성우가 잔을 들다 멈췄습니다. 요즘 IT주 안 하면 바보라더라. 진짜야. 내 처남이 3달 만에 2배 됐어. 2배. 앉아서. 그거 믿어? 믿고 말고가 아니야. 숫자가 나오는데 어떻게 안 믿어? 성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시장 골목이 보였습니다. 리어카를 끄는 노인이 지나갔습니다. 너도 그냥 놀 거야? 퇴직금 은행에 넣어봐야 이자가 얼만데. 성우는 국밥을 마저 먹었습니다. 며칠을 생각했습니다. 밤마다 숫자를 썼습니다. 남은 돈, 나갈 돈, 부족한 돈, 어디서 채울 것인가. 아들은 아직 직장이 없었습니다. 순이 출산이 2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정례 무릎 수술도 미뤄놓은 상태였습니다. 은행 이자로는 안 됐습니다. 그건 분명했습니다. 성우는 종이를 접어 서랍에 넣었습니다. 한 번만, 반만, 잃더라도 반은 남는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가족한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하면 정례가 말릴 것이었습니다. 말리는 걸 설득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증권사 계좌를 만들었습니다. 퇴직금의 절반을 옮겼습니다. 통장 잔고가 줄어드는 숫자를 봤습니다. 손가락이 굳었습니다. 클릭했습니다. 처음 2달은 올랐습니다. 매일 아침 성우는 부엌에서 신문을 펴기 전에 먼저 전화로 시세를 확인했습니다. 숫자가 올라 있으면 밥맛이 달랐습니다.
정례가 이상하다고 물었습니다. 요즘 왜 이렇게 좋아요? 좋긴. 그냥 날씨가 풀려서. 12월인데 날씨가 풀려요? 성우가 웃었습니다. 정례도 따라 웃었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그런 저녁이. 재형도 눈치를 챘는지 말을 좀 더 붙였습니다. 순이가 태어날 아이 이름을 물었고 성우는 진지하게 의견을 냈습니다. 식탁이 따뜻했습니다. 성우는 그때 잠깐 생각했습니다. 이게 맞는 방향인가 보다라고. 1999년 봄이 지나면서 달라졌습니다. 뉴스 자막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IT 버블 붕괴 우려 나스닥 급락. 처음엔 조정이라 했습니다. 최 반장도 전화로 그랬습니다. 잠깐 빠지는 거야. 버텨. 성우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 그런데 오르지 않았습니다. 내렸습니다. 다음 날도 내렸습니다. 한가. 또 한가. 성우는 아침마다 시세를 확인하는 것이 두려워졌습니다. 그러면서도 확인했습니다. 매일. 손이 떨렸습니다. 퇴직금 절반이 3분의 1이 됐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정례가 먼저 눈치챘습니다. 여보, 요즘 왜 그래요? 밥도 안 먹고.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닌 게 일주일째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잖아요. 성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정례가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그게 더 마음에 걸렸습니다. 돈이 반 토막 난 걸 확인한 날 밤이었습니다. 재영이 주방에서 물을 마시다 성우와 마주쳤습니다. 아버지, 주무세요? 응. 둘 다 잠시 서 있었습니다. 재영이 먼저 말했습니다. 아버지, 혹시 무슨 일 있어요? 어머니도 걱정하시던데. 없어. 진짜요? 성우는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물을 꺼냈습니다. 천천히 마셨습니다. 컵을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자라. 재영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성우는 한동안 부엌에 혼자 서 있었습니다. 창밖에 겨울비가 내렸습니다. 가족을 위한 선택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사실은 성우는 그 생각을 끝까지 마치지 않았습니다. 마치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 순이가 친정으로 내려간 건 그로부터 열흘 뒤였습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출산 준비였습니다. 그 말이 틀리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짐을 챙기는 순이의 뒷모습이, 재영이 그 짐을 들고 나가는 모습이,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성우는 그 모든 것을 안방에서 들었습니다. 침대에 누운 채로 천장을 보면서 정례가 들어왔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불을 정리했습니다. 불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 정례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얼마쯤 지났을까? 정례가 말했습니다.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여보. 돈은 다시 벌 수 있어요. 성우가 눈을 떴습니다. 사람은 잃으면 끝이에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목이 잠겼습니다. 정례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성우는 한참 만에 눈을 감았습니다. 다시 벌자. 천천히라도. 빠르게 가려다 모든 것이 흔들렸습니다. 이번엔 달라야 했습니다. 어떻게 달라야 하는지는 아직 몰랐습니다. 하지만 먼저 일어서야 했습니다. 그것만은 분명했습니다. 영도 바다 소리가 또 들렸습니다. 이번엔 파도 소리였습니다.
순이가 떠난 집은 조용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세 사람이 밥을 먹었습니다. 성우, 정래, 재형. 셋이서 먹는 밥이 이상하게 더 적었습니다. 정래가 국을 끓여도 남았습니다. 반찬이 식어도 아무도 더 먹지 않았습니다. 재형은 밥을 빨리 먹고 일어났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정래는 혼자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릇을 닦는 소리가 유독 크게 들렸습니다. 성우는 거실에서 신문을 펼쳤습니다. 읽히지 않았습니다. 같은 줄을 3번 봤습니다. 접었습니다. 정래가 물기를 닦으며 말했습니다. 순이 친정 내려간 지 20날 됐어요. 알아. 전화라도 해보지 그래요. 성우가 신문을 테이블에 올려놨습니다. 내가 왜 해? 아버지가 해야 풀리지. 재영이가 하면 소용없어요. 내가 뭘 잘못했어? 정래가 돌아봤습니다. 한 박자 쉬었습니다. 여보, 지금 그게 중요해요? 성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정래가 행주를 개면서 다시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순이는 쫓겨난 게 아니에요. 하지만 그렇게 느꼈을 수도 있어요. 임신한 몸으로 눈치를 얼마나 받겠어요. 내가 뭘 했다고. 한 게 없어서 문제예요. 성우는 일어나서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정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소리 없이. 재영이 말을 꺼낸 건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성우가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재영이 옆에 앉았습니다. 잠시 화면을 같이 봤습니다. 그러다 리모컨을 집어 소리를 줄였습니다. 아버지. 응. 저한테 왜 말 안 하셨어요? 성우가 재영을 봤습니다. 재영이 무릎 위에 손을 올리고 말했습니다. 주식이요. 퇴직금 넣은 거 어머니한테 들었어요. 왜 상의를 안 하셨냐고요? 네가 어떻게 할 건데? 어떻게 하긴요. 재영이 숨을 골랐습니다. 그래도 말씀은 하셔야죠. 저도 가족인데. 내 돈이야. 아버지. 내가 번 돈이라고. 재영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성우도 말이 없었습니다. 화면에서 예능 프로그램이 소리 없이 흘렀습니다. 출연자들이 웃었습니다. 재영이 일어섰습니다. 방문 앞에서 한번 돌아봤습니다. 아버지가 가장인 거 알아요. 근데 가장이라고 혼자 다 해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문이 닫혔습니다. 성우는 리모컨을 들었습니다. 소리를 다시 올렸습니다. TV를 봤습니다.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일자리를 알아봤습니다. 구청 취업 게시판을 봤습니다. 경비, 주차 관리, 청소, 배달. 나이 제한이 있는 곳도 있었습니다. 성우는 메모지에 연락처를 몇 개 적었습니다. 현장 관리자 경력이 있으면 됩니까? 하고 묻자 전화 너머에서 잠시 침묵이 있었습니다. 현장 관리요? 건설 쪽이요? 제조 쪽이요? 조선소 쪽입니다. 아, 저희는 거기까지는 좀 어렵고요. 끊겼습니다. 2번째 전화도 비슷했습니다. 3번째는 자리가 이미 찼다고 했습니다. 메모지에 줄을 그었습니다. 하나, 둘, 셋. 정래가 이웃집 김 여사와 이야기를 나누다 들어왔습니다.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영도 화물 운수 쪽에서 사람 구한다고 하던데요. 나이 상관없이. 화물? 운전 오래 하셨잖아요. 젊을 때. 그건 15년 전 얘기야. 그래도 면허는 있잖아요.
성우가 말이 없었습니다. 정례가 앞치마를 매면서 말했습니다. 자존심 상해도 어쩌겠어요. 지금은 들어오는 게 있어야지. 알아. 아는 거랑 하는 게 달라요. 성우가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바깥을 봤습니다. 골목에 아이들이 뛰었습니다. 겨울인데도 웃었습니다. 전화가 온 건 그날 밤이었습니다. 재영이었습니다. 목소리가 달랐습니다. 아버지, 순이가 병원에 갔어요. 성우가 일어섰습니다. 큰 이상은 아닌데 조기 진통 증상이래요. 며칠 입원해야 할 것 같아요. 어느 병원이야? 재영이 말했습니다. 성우는 메모하지 않았습니다. 외웠습니다. 전화를 끊고 외투를 입었습니다. 정례가 따라 나왔습니다. 둘 다 말이 없었습니다. 버스를 탔습니다. 병원 복도는 형광등이 밝았습니다. 순이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수액이 연결돼 있었습니다. 재영이 옆에 앉아 있다가 일어섰습니다. 성우가 들어갔습니다. 순이가 눈을 들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성우도 말이 없었습니다. 의자를 당겨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담요 끝을 한번 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두 글자였습니다. 순이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눈이 약간 붉었습니다. 아니에요, 아버님.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정례가 복도에서 눈물을 훔쳤습니다. 재영이 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이었습니다. 성우는 창에 기댔습니다. 정례가 옆에 앉았습니다. 불빛들이 지나갔습니다. 가게, 아파트, 골목, 또 가게. 정례가 말했습니다. 재영이 말이 맞아요. 성우가 눈을 감았습니다. 혼자 다 짊어지려고 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도 있고 재영이도 있고 우리한테 기대도 돼요. 성우가 눈을 뜨지 않은 채로 말했습니다. 기대면 더 무거워져. 정례가 잠시 있다가 말했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같이 지면 덜 무거워요. 버스가 정류장에 섰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들어왔다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성우가 눈을 떴습니다. 창밖에 영도 다리가 보였습니다. 까맣고 조용한 바다. 다시 벌자. 천천히라도. 그 말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천천히. 그게 어떤 모양인지 이제 조금은 알 것 같았습니다. 일어서는 것. 혼자가 아니라 같이. 그것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영도 바다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파도가 방파제를 넘지 않았습니다. 갈매기가 울었습니다. 짠 바람이 불었습니다. 1997년 겨울에도 이 바다였고 2026년 봄에도 이 바다였습니다. 김성호는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78살. 머리가 완전히 휘었습니다. 허리가 약간 굽었습니다. 하지만 눈이 맑았습니다. 옆에 손주가 앉아 있었습니다. 25. 대학을 막 졸업했습니다. 취업 준비 중이라고 했습니다. 카메라가 둘을 비췄습니다. 작은 다큐멘터리 팀이었습니다. 손주가 할아버지 이야기를 기록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성우는 처음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례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해요. 숨길 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나왔습니다.
인터뷰는 바다가 보이는 벤치에서 시작됐습니다. 손주가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조금 긴장한 얼굴이었습니다. 할아버지, 긴장돼요? 아니, 저는 긴장되는데. 성우가 손주를 봤습니다. 코끝이 재영을 닮았습니다. 눈매는 순이를 닮았습니다. 그냥 물어봐. 편하게. 손주가 한 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아버지, 78년 사셨잖아요. 살면서 가장 후회하는 게 뭐예요? 성우가 바다를 봤습니다. 파도가 왔다 갔습니다. 많지. 예를 들면요. 서두른 것들. 주식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있고. 성우가 잠깐 멈췄습니다. 말 못한 것들. 제때 못한 말들. 손주가 받아 적지 않았습니다. 그냥 들었습니다. 누구한테요? 다들. 바람이 지나갔습니다. IMF 때 기억하세요? 이치나. 그때 제일 힘드셨던 게 뭐예요? 돈이요? 아니면 다른 거요? 성우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체면이었어. 체면요? 돈이 없는 것보다 내가 못난 사람처럼 보이는 게 더 무서웠어. 그게 더 힘들었어. 손주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주식을 하셨던 거예요? 혼자서. 그래. 잘 되면 내가 다 일으켜 세운 거고, 못 되면 아무도 모르는 거고, 그렇게 생각했어. 근데 못 되셨잖아요. 성우가 웃었습니다. 짧게. 못 됐지. 그리고 다 알게 됐지. 그때 어떠셨어요? 무너졌어. 속으로. 손주가 잠깐 마이크를 내렸습니다. 할아버지, 잠깐 쉬어요. 괜찮아. 저 물 가져올게요. 손주가 일어섰습니다. 성우는 바다를 봤습니다. 저 멀리 컨테이너 선이 천천히 지나갔습니다. 크고 느렸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성우는 그 배를 한동안 봤습니다. 손주가 물을 들고 돌아왔습니다. 성우가 받았습니다. 한 모금 마셨습니다. 할아버지, 저도 요즘 고민이 있어요. 성우가 손주를 봤습니다. 취업이 잘 안 돼요. 이력서 넣어도 연락이 없고. 친구들은 하나둘 되는데. 조급하냐? 네. 성우가 물병을 손에 쥔 채로 말했습니다. 나도 그랬어. 할아버지도요? 50에 잘렸을 때 뭔가 빨리 해야 할 것 같았어. 늦으면 끝날 것 같았어. 그래서 서둘렀지. 그게 문제였어. 손주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성우가 바다를 봤습니다. 컨테이너 선이 아직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저 배 봐라. 손주가 봤습니다. 빠르냐? 아니요. 근데 가고 있냐? 손주가 잠시 있다가 말했습니다. 가고 있네요. 그거야.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손주가 다시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할아버지, 인생에서 가장 잘한 투자가 뭐예요? 카메라가 성우를 향했습니다. 성우가 손주를 봤습니다. 카메라를 보지 않았습니다. 주식 아닌 거 알지? 손주가 웃었습니다. 알아요. 가족 포기 안 한 거. 그게 투자예요? 그게 제일 큰 투자야. 성우가 말했습니다. 돈은 잃으면 다시 벌어. 근데 사람은 잃으면 못 돌아와. 그걸 늦게 알았어. 얼마나 늦게요? 경비실 들어가고 나서야. 경비실이요? 성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선소 관리자가 경비복 입은 거야.
처음엔 죽을 것 같았어. 창피해서. 그랬겠다. 근데 내 아버지가 어릴 때 경비실로 뛰어왔어. 이만한 게. 성우가 손으로 키를 표시했습니다. 그러더니 우리 할아버지 멋있다고 하더라. 손주가 웃었습니다. 그때 알았어. 내가 지키려던 체면은 나만 보는 거였어. 가족은 다른 걸 보고 있었어. 카메라가 잠시 멈췄습니다. 스태프가 앵글을 조정했습니다. 성우는 그 사이에 바다를 봤습니다. 할아버지. 응. 국민연금이랑 경비 월급이면 많지 않잖아요. 많지 않지. 근데 불편하지 않아요? 성우가 생각했습니다. 진짜로 생각했습니다. 옛날엔 불편했어. 지금은 아니야. 왜요? 뭔가가 채워지면 다른 뭔가가 비어. 근데 지금은 별로 빈 데가 없어. 손주가 받아 적었습니다. 처음으로 인터뷰가 끝났습니다. 카메라가 내려갔습니다. 스태프들이 장비를 정리했습니다. 성우가 일어섰습니다. 천천히 무릎을 한번 폈습니다. 손주가 팔을 내밀었습니다. 성우가 잡았습니다. 둘이 나란히 걸었습니다. 방파제 너머로 해가 기울었습니다. 바다가 주황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조선소가 있던 자리에는 건물이 들어서 있었습니다. 그래도 바닷바람은 같았습니다. 성우가 걸으면서 말했습니다. 너 잘 될 거야. 손주가 옆을 봤습니다. 어떻게 알아요? 서두르지 않으려고 하잖아. 그거 아는 것만으로도 반은 온 거야. 손주가 웃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둘의 뒷모습이 멀어졌습니다. 할아버지와 손주. 나란한 어깨에 맞춰진 걸음. 바람이 불었습니다. 파도가 방파제를 쳤습니다. 성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나는 부자는 아니다. 하지만 가난하지도 않다. 내 곁에 가족이 있으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주변에 공유해 주시고 사시는 지역도 댓글로 보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